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시작된 건가요? 아, 네. 시작됐는데 단톡방은 제가 준비할게요. 이거 장면 원? 장면? 이로 해서 오디오로 가면 되죠? 이거 한 번만 알려주세요. 장면 이래서 갔잖아요. 이제 네, 이렇게 하면 있는 거. 네네. 그러면 저기 이거 음, 준비해서 알겠습니다. 네네.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음. 벌써 누가 안녕하세요 했어요. 벌써 지금 추석 이제 연휴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는 제가 이제 생방송 추석 전 부동산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제가 눈여겨본 뉴스 위주로 해서 오늘 방송을 갖다 한번 해볼 거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하는 곳은 원흥역 미라클 실용음악학원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전에 제가 이제 드럼을 뭐 한 30분 정도 연습을 하고 방송을 임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이 코로나가 이제 계속적으로 함께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긍정적인 뭐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도 코로나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내년에 백신 개발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잘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제 방송 들으신 분들 여러 가지로 상황이 뭐 많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요. 뭐 감자 스마일도 부동산 시장 요즘에 거의 관망세가 많기 때문에 뭐 최근에 그렇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 뭐 두섭치 지금 시작하는데요. 일단은 관련된 뉴스 위주로 일단 먼저 제가 감사스마일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 위주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갖다가 무음으로 안 해놔가지고 일단 무음으로 해놓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얼마 전 지난주에 신문기사에 나왔던 건데 매일경제에 나왔던 건데 임대차법 유권해석 딱 한 줄에 빨갛게 뒤집힌 전세시장.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전세를 말 그대로 끼고 이제 집을 매수하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반대로 이제 내가 실입주를 하려고 집을 매수를 했는데 실입주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매수자, 그다음에 매도자, 그리고 공인중개사까지 다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내가 이제 어떤 집을 매수를 했는데 그 집의 이제 전세 만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올 12월이에요. 근데 12월인데 그 세입자분이 처음에는 이사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바뀌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실제 매도인한테 이제 이 집을 팔게 되면 경우에 뭐 이사비라든지 이제 뭐 부동산 복비까지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 뭐 조금 더 심하게 이제 조금 더 심한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으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급한 마음에 이제 매도인 분께서 이거를 매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만약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만약에 써버릴 경우에는 이게 되게 되면 법정 싸움까지도 가게 되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예견을 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신문 기사에도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사례 1, 사례 2, 사례 3이 있는데 정부라든지 법 쪽에 이게 상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하고 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한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 갱신권 청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반대는 사례 3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만료 뭐 전에 1개월, 6개월 채 매수인이 세입자에게 매매 사실을 갖다가 통보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게 될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은 또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임대차법 때문에, 그러니까 임대 3법, 특히 임대 3법 중에서도 이제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분들은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요. 또 매수인 분들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대차법에 대해 가지고 이게 정말 유권에서 딱 한 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전세 매물도 많이 사라졌고 또 실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그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실제 실입주 비율이 좀 낮았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예 집을 비워놓든지 아니면 직접 들어오는 경우로 생기다 보니까 전세 매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이제 임대 3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선의의 집주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다시 한번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아직까지 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임대차법 탓에 석 달만 사세요라는 단기 임대 상황을 지금 누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갱신 청구권 부담해서 실제로 3개월에서 6개월간 살 세입자들만 선호하고 있고요. 또 갱신 청구를 안 하는 외국인들도 많이 지금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임대 사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정말 집주인이 실거주해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태거가 안 돼가지고 단기 임대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임대 3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또 물론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고향을 많이 못 가신 분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감다슴 할 생각은 이 집주인들 갱신 청구권 부담 관련해 가지고 일단 추석 이후에 그 부동산 임대차 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IM 삼성에 가서 이제 제가 아시는 지인분 계약을 한번 했는데 그 IM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애완동물 반입 금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못을 박는다거나 아니면 집을 사용하다가 이제 좀 약간 망가뜨렸다. 그러면 거기에 건바이 건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얘입니다. 얘 못을 박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도배를 새로 하게 될 경우에는 뭐 그거에 대한 건은 뭐 금액이 얼마가 이제 청구가 되고 1년 후에 살았을 때 정말 꼼꼼하게 그걸 다 체크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임대 그러니까 그 시행사에서 이제 그거를 다 부담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민간 임대에서 보다 보니까 지금 LH는 이런 공공 임대 같은 경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전에 그냥 뭐 좋게 넘어가는 것들이 이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이제 임대 계약서에 하나에서도 10가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을 단서 조항에 넣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임대를 사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고 또 임대를 갖다 놓으시는 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임대차법이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 건가 한번 더 저는 이제 물음표를 남기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임대차법 때문에 4년간 임대 그 5%또 인상 제한도 있지만 이거를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임차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상승돼 있다는 걸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이 최근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 2개짜리도 3억이 넘어가고요. 방 3개짜리는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전세가 5억이 넘어가고 이제 심지어 가까운 데는 6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제 단기 임대 뭐 1년 미만으로도 이제 뭐 석 달 6개월 이렇게 정말 계약 갱신 청구권에 부담이 없는 그런 임대를 갖다 선호하지 않을까 임대인들도.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4년을 좀 채우면서 또 3기 신도시 분양을 갖다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점점 증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잘 참고하셔서 집을 갖다 구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집을 갖다 임대를 놓으실 때도 이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거래 절벽 속에 이제 앞으로 이제 거래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낮아졌다.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감사소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미 가격이 급상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 그러니까 2년 전에 분양을 받았을 때 실입주 됐던 게 그 2배 이상 심지어 뭐 3배 되는 것도 있는데 뭐 5억의 분양가였는데 10억이 다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가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삼성에 있는 아파트를 내가 한 6개월 전에 5억에서 6억의 아파트 시세를 보고 왔는데 한두 달 전에 6개월 전에 봤던 가격하고 한두 달 전에 봤던 가격이 거의 한 5천만 원에서 2억이 올라 있어요. 그러면 실제 매수하는 사람들은 못 사거든요. 내가 그 가격을 갖다 모르면 몰라도 내가 올 1월 달에 봤던 가격이랑 7월 달에 봤던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쉽게 선뜻 매수를 못 합니다. 일반 사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과거의 가격을 갖다 알고 현재의 가격을 갖다가 사는 경우는 물론 2천만 원이 올라도 살까 말까 하는데 5천만 원에서 1억이 올랐다. 못 삽니다. 못 삽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상황이 이제 뭐 취득세라든지 813 대책으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부동산 대책이 있다 보니까 다들 관망하는 거죠. 사고는 싶어요. 그런데 사고는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일단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거래 절벽 속에 마포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성동구 쪽에 있는 20억이 넘는 신고가가 속출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기존 거래가에서 최근 거래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실제 실입주되는 물건이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전세라든지 월세가 껴있는 아파트 매매라고 하면 이렇게 거래가 안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면에 나타나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이 신문 기사가 맞는데 이면을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가격이 그래도 떨어지지는 않고 보합해서 약간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상황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막 더 뭐 과거처럼 1년 전, 2년 전처럼 가격이 막 급상승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지금보다 더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 실입주 물건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단은 그 새 끼고 있는 물건을 매도를 해야 되는데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실입주를 못하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입주를 해야 되는데 실입주하는 물건은 내년 연말 아니면 내후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지금 내년 6월 1일까지 한시적인 뭐 양도세 그게 감면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전세가 껴있고 갭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매매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기에 있는 다주택자분들께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가격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제 추석 명절 이후에 이제 이사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올 가을에 이사철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많이 이사를 갖다가 다니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그렇게 전세 난이 이렇게 일어나진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적으로 전세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사를 타시는 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비싼 가격에 전세를 하는데 4년간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염두해서 이제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실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갖다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고 또 반대로 실제 매수를 하려고 이제 시장에 이제 뛰어드는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또 3기 신도시 분양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관망하는 이런 수요도 지금 점점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제 내년 초까지 이런 눈치 작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오늘 뉴스에 이런 게 나왔는데요. 3기 신도시가 제가 3기 신도시 분양받으신 분들한테 찬물을 끼얹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라든지 야심차게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 이제 3기 신도시를 갖다가 추진했었던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하남에 있는 가밀지구가 이제 예를 들게 되면 거기가 일단 사전청약을 받았는데 2010년도에 사전청약을 했는데 실제 본청약은 2017년도, 2018년도에도 본청약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7년에서 8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전청약을 갖다 당첨돼놓고 본청약까지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미 집값은 많이 올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기 신도시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 무주택자라든지 3기 신도시를 갖다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청약을 넣고자 하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꿈과 희망을 또 심어주는 그런 게 정부에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우려 섞인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데 물론 뭐 과거처럼 이렇게 똑같이 하지는 않겠지만 30대에게 기회의 땅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기회의 땅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제가 쓴소리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갖다 많이 방송에다 드리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사전 청약을 받았어요. 근데 본 청약을 갖다가 한 5년 후에 본 청약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미 그때쯤 되게 되면 삼송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덕은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창녕 3기 신도시가 그때쯤 여기가 분양가를 본 청약 때 과연 시세 대비 그렇게 싸게 분양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제 물음표를 갖다 제가 오늘 물음표를 던집니다. 그래서 일단 입지는 하남 교산이 가장 좋고 당첨 확률은 남양주 왕숙이 또 좋다. 그리고 이제 뭐 국토교통부 자체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고양 창릉이 두 번째로 좋다. 그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하남 교산보다 고양 창릉이 더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강남 접근성 때문에 하남 교산이 더 좋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GTX-A는 순조롭게 공사를 한다고 하면 2023년보다는 딜레이 돼서 저는 2025년에서 2026년을 곧 개통을 예상을 하고요. 대곡 소사선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하반기에 개통을 예정을 했는데 이 지하철 공사가 계획대로 안 되거든요. 그럼 내후년 2022년에 개통된다고 판단했고 GTX 이제 A가 2023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하지만 2025년에서 2026년 저는 예상을 하는데 삼성역까지는 아마 무정차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용산까지 개발 순조롭게 된다고 하면 용산에 있는 신분당선이 들어오고 신분당선 삼성역까지 연장된다고 가정했을 때 2028년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한 6년에서 7년 정도 후가 되면 교통이 갖춰진다. 그러나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그다음에 하남 교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 이제 5호선이 이제 들어가는 거 빼고는 뭐 3호선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없고 GTX 뭐 D는 아직까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 GTX B 같은 경우도 내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계획 들어가고 내후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GTX A보다는 빨리 개통될 리가 없다고 하면 남양주 왕숙이라든지 하남 교산이 물론 9호선이 또 연장되는 것도 있고 8호선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의 3호선과 경의중앙선 다니고 있는 즉 다시 말해가지고 창릉 그리고 삼성벨트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입지 그리고 지도를 보더라도 강서구하고 이제 고향 창릉은 바로 서울이라고 뭐 말씀드려도 됩니다. 왜냐면 강서구가 여기까지가 서울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지금 한강 넘어서 덕은지구도 바로 수색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수색이지만 고양시 덕양구 바로 옆이 서울이기 때문에 바로 인접해 있는 창릉 신도시라든지 삼성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구역만 고양시 덕양구고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파쇼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지만 창릉 즉 고양시 덕양구가 앞으로 이제 10년 후에 투자 가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30대 기회의 땅이 지금 이제 저는 3기 신도시가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 약속을 갖다 제대로 지켜가지고 이게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면 정말 좋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질 경우에는 30대에게 약간 또 내 집 마련을 또 딜레이 해서 3기 신도시를 기다렸는데 40대 실입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내년에 이게 지구 지정이라든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사전 청약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계획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말 지금 3기 신도시에 핫하기 때문에 뭐 어떤 애널리스트께서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그 유튜브 3기 신도시 고향 창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방송을 제가 보니까 감사스마일은 뭐 삼성벨트 쪽이 이제 좋다라고 이제 이쪽에만 특화돼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뭐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제가 이 삼성 쪽 특히 말해서 고양시 덕양구는 빠숑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요. 여기에 발전 지금까지 10년 전, 15년, 20년 전부터 이쪽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2035년 고양시 이제 기본 계획을 공청회를 지난 주에 이제 유튜브 방송에 했던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2035년을 논하기 전에 정말 2025년 앞으로 5년 후를 조금 더 논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2035년 앞으로 15년 후를 미리 여기서 그런 걸 이야기해서 뜬구름 잡는 것보다는 당장 실질적으로 가능한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대공 역세권만 가지고도 충분히 고양시에서 그런 기본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주민공청회를 해가지고 1차 산업이 아닌 3차, 4차 산업을 갖다 고양 창릉 신도시에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배더타운이 되는 게 아니라 자족도시 판교의 2배 크기의 그런 자족용지를 갖다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실질적으로 미디어 산업이라든지 IT 산업을 갖다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심층 깊게 논의를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는데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도 방송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는구나.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가 방송을 약간 좀 복하게 방송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제가 감사스마일이 고양시 덕양구 특히 더 나가서 고양시가 1기 신도시고 3기 신도시 1기 신도시랑 3기 신도시가 유일하게 들어오는 곳인데 판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판교 바로 옆에 이제 성남이잖아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성남시 1기 신도시 들어왔고 2기 신도시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그런 뭐 교통이라든지 그런 직장이라든지 강남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것들을 인프라를 다 갖춰놓고 진행을 하는데 왜 창릉 3기 신도시는 그런 인프라를 전혀 갖춰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갖다 활용을 하는데도 주민들께서 고양시 시민들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러면서 시의원님들이라든지 기타 그런 패널의 그런 전문가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5년 짧게는 3년 뭐 길게는 10년을 내다보고 이야기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15년 뒤를 갖다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야 이렇게도 유튜브 방송을 하는구나. 저도 제가 미래가치 10년을 갖다 이야기하면서도 당장 1년 후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10년을 방송을 하면서도 제가 마음적으로는 좀 불편함을 느꼈는데 15년 후를 갖다가 도시기본계획을 갖다가 주민공청회를 하는데 물론 비대면으로 일단 방송을 일단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가 앞으로 5년, 10년을 갖다 내다보는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일산에 있는 뭐 킨텍스라든지 그리고 덕은지구라든지 국방대학교 이전되는 거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수색 옆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도 지금 개발 계획들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 참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고요. 창릉 3기 신도시 때문에 대곡이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렇게 요즘에 그런 대곡이 상당히 좋은 입지인데 그런 부분도 제가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말이 좀 엉뚱하게 갔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이 3기 신도시를 기회의 땅을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우연찮게 이제 들어오셔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지축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지축의 두 곳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공분양이라든지 민간분양에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분양을 넣으시고요. 덕은지구도 지금 아직 지금 분양이 지금 한 곳인가 두 곳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이어도 일단은 분양가 판단해 보시고 제가 생각했을 때 3기 신도시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대공 역세권이라든지 지축이라든지 뭐 덕은이라든지 이런 데를 청약을 갖다 노려보시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3기 신도시를 또 기다려 보시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독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독님께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독님 지금 뭐 덕은지구 지금 청약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네. 덕은 후반. 덕은 후반 생각하고 계시나요? 네.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갖다가 뭐 안 해드리는 건 아닌데 너무너무 이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질문하거나 아니면 정말 내 집 마련을 정말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상담해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저한테 문자라든지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편한 시간 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 특히 내 집 마련에 다시 한번 그냥 집을 갖다가 이제 예전에는 그냥 뭐 집을 왜 사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신 분들이 많으셨겠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겠죠. 근데 코로나 이후에 또 이런 시대를 준비를 하려면 수도권에 내 집은 필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해라고 말씀을 뭐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내 집을 갖다 꼭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사람, 그러니까 내 집이 꼭 있어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일단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저도 제가 군 출신이라는 말씀 드렸죠. 저도 관사 생활했기 때문에 내 집이 없었습니다. 그런 내 집 마련을 저도 힘들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 없도록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공분양 많은 3기 신도시 청약통장 납입금액부터 늘려라. 지난번에 제가 3기 신도시 청약 준비 관련해가지고 청약통장 기본적으로 10만원씩 해서 횟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 성인식을 뭐 19세, 만 19세, 20세에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자녀 명의로 청약통장을 부모님께서 의무적으로 같이 은행에 가셔가지고 청약통장 월에 10만원씩 넣는 거 있습니다. 그거 꼭 넣어주시고요. 이거를 재테크를 갖다가 생각하신다고 해서 뭐 재테크 관련해가지고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자녀를 위해서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자녀에게 이 청약통장을 선물해 주는 거는 물론 자녀가 똑똑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고 20대 때부터 10대부터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10대에 그런 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그런 거에는 관심을 안 두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학교 입학 선물로 자녀에게 청약통장 용돈을 쪼개서 넣어서 주든지 아니면 용돈에 뭐 예를 들어 용돈을 30만원 받게 되면 뭐 10만원은 의무적으로 청약통장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20대부터 넣게 되면 10년 딱 넣게 되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200만원입니다. 그럼 10년간 만약에 납입이 돼 있다고 하면 30대에 결혼을 하든 뭐 40대에 결혼을 하든 간에 이게 본인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가 청약 제도를 없애지 않은 한은 이 청약 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청약 통장 만원, 2만원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원 정도를 해야지 민간 분양이라든지 공공 분양 같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꼭 10만원 청약 통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질문에 남겨주셨는데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점 청약 납입 기간도 다 가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가고요. 앞으로 꼭 청약 당첨되셔가지고 내 집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질문이 많이 들어왔나요? 아니요. 인사만 좀 들어왔거든요. 이사요? 아니 저기 인사만 좀 많이 했어요. 아 인사만요? 네. 제가 오늘 실은 감독님하고 야외 촬영을 지금 생각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야외 촬영을 못 했는데요. 제가 지금 원흥역에 있다 보니까 원흥역에 그 푸르지오 시티 지금 뭐 도색도 멋지게 했고 또 내외부 지금 열심히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는데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좀 촬영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 추석 명절 지나고 그 외부에서 일단은 한번 공원 쪽에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지난번에 류인 사장님께서 이제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이제 뭐 분양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도 이야기해줬지만 이제 이게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3기 신도시가 이제 사전 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겠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3기 신도시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일단은 지금 추석 이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이렇게 관망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또 이제 가격이 또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또 상승할 것인가 뭐 이거는 뭐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제가 이제 일단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소식들을 추석 이후에 또 한 10월 한 중순이나 10월 말쯤에 다시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볼 듯 하고요. 제가 어제도 제가
여기가 어디냐면 오송산 북한산 전망대입니다. 정말 좋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그 원흥역에서 삼성역까지 해서 이제 등산이라고 하면 그렇고 트레킹을 했고요. 그래서 삼성역에서 이제 엘리제 커피숍, 엘리제 빵집으로 해가지고 오송산 쪽으로 해서 일단 내려왔다가 이제 오금천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매주 요즘에 삼성 주변에 이렇게 트레킹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에는 이제 뭐 좋은 곳이라고 하면 이제 차를 타고 나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삼성에서 있다 보니까 이 삼성의 코스가 너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가을 날씨가 너무너무 좋고 집 안에만 있기 너무너무 답답한데 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합금지를 못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고 커피숍도 마음대로 못 가니까 이제 마스크 이제 뭐 쓰면서 이제 등산을 가는데 그래도 등산 가서 이제 힐링하는데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은 너무너무 맑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의 이런 자연환경이 너무너무 축복스럽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북한산 그러니까 전망대에서 이제 오송산 쪽에 이제 능선에 이렇게 이런 곳이 있는데 이제 뒤에 제가 이 사진을 또 이제 영상에 지금 담아 드리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지금 여기가 라피아노 지금 열심히 지금 연립형 공사 짓고 있고요. 지금 자이더 빌리지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진짜 뭐 내년 1월 입주니까요. 이제 사전 점검도 이제 11월이나 12월에 하겠죠. 생각보다 이제 멋지게 지금 타운하우스가 이제 들어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근데 제가 이제 이 트레킹을 하면서 이제 주변을 보면 가족 단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뭐 돗자리도 깔고 나와서 이제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이제 뭐 김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자녀들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것들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서 이제 어떤 뭐 한강공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남산이라든지 이런 거 가는 게 삼성에 계시는 분들은 굳이 나갈 이유가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뭐 스타필드 가시든 이케아를 가든 롯데몰을 가시든 그리고 이렇게 오송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향 누리길이라든지 이런 것들 산책로 창릉천도 지금 갈대가 피어 올라가지고 이제 갈대밭이 너무너무 멋지고요. 가을 되다 보니까 이제 자전거 타시는 분들도 하이킹 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축복받은 곳이다. 그리고 삼성의 자연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에 이제 인프라가 이제 뭐 삼성뿐만 아니라 지축도 있고 향동도 있고 다군도 있고 그리고 원흥지구도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창릉 3기 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면 정말 굳이 서울로 나갈 이유가 없다. 서울로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여기가 이제 배드타운 개념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생각을 전환한다고 하면 이쪽에 일자리가 생기고 이쪽에 여러 가지로 이제 먹을거리가 생기고 이쪽에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하면 굳이 답답한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6월, 7월 달에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 덕양구에 이제 아파트 매입 관련해가지고 이제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7월 달에 덕양구에 이제 아파트 매매 건수가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이 아파트를 매매한 게 아니라 덕양구, 그러니까 외지인들, 즉 다시 말해서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타 경기도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들 고양시 덕양구, 즉 다시 말해서 삼성벨트 쪽에 아파트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냐면 제가 2년 전, 3년 전부터도 블로그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뭐 1년 전에 이제 삼성벨트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물론 아직까지 신분나선 예타 소식도 없고, 뭐 여기에 지금 여러 크게 뭐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여기가 이제 입소문이 났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과 비교를 했을 때 여기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실거주로 많이 들어오고요. 지금 당장 실거주가 안 되더라도 1년이나 2년 후에 내가 정말 여기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이쪽에서 내가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지금 삼성벨트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런 통계로 이제 저도 알게 됐지만 저도 이제 이쪽에서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이쪽으로 해서 이제 아파트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손님들을 갖다 미팅을 하다 보면 손님들이 전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서울에 있는 빌라를 갖다 팔아가지고 서울로 해서 다시 이제 재진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신도시 그리고 즉 깨끗하게 택지지구로 조성되어 있는 삼성벨트 쪽으로
이렇게 많이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물론 알고 계시는 분도 많겠지만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제 방송을 갖다가 뭐 내년 이맘때 1년 후 아니면 뭐 내년 봄에 제 방송을 갖다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그 삼성벨트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도 제가 1월 달인가 방송했었던 그 방송이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그 원흥역 푸르지오 시티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제 그 방송을 갖다 지난 방송을 갖다 보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부동산에 있으면서 그 현장을 갖다가 그 보는 현장의 눈 그리고 부동산을 갖다가 실제적으로 이제 부동산 현장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경험치로 이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용산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동이 어떻게 변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신사역에서 용산까지는 이제 착공이 들어갈 거고 그렇다고 용산에서 이제 삼성역까지는 정말 조만간 또 공사를 하겠구나라는 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이제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시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 부동산 제가 이제 잡으로 이제 부동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에서 10년 이상을 갖다가 그 분야에서 있게 되면 뭐 알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그냥 뭐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은평뉴타운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지켜보았던 거고요. 삼성에 첫 입주할 때 제가 현장에 왔었고요. 2012년도에. 그리고 2015년도, 2018년도, 2020년도. 제가 원흥역에 왔을 때가 2015년도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는 제가 원흥역에 이제 거의 이제 와서 있었기 때문에 원흥역의 변모되는 모습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앞으로 이제 원흥역이 이제 삼성벨트의 중심이 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내년 전반기, 늦어도 내년 후반기 되게 되면 정말 삼성벨트에서 원흥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 가치가 있는 그런 삼성벨트의 중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 있었는데 생각이 좀 안 나네요. 감독님 질문이 있나요? 지금? 질문이요? 아니 없어요. 아, 네. 질문이 없으면요. 오늘 방송은 제가 마치려고 지금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감사 스마일 그 부동산 방송 자체가 지금 오늘도 이제 매주 이제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오전에 이제 어떤 분하고 이제 미팅을 하시면서 그분은 이제 원흥의 지익산업센터를 이제 실제로 이제 본인 사업장으로 이제 분양을 실입주를 하시려고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실입주를 하셨는데 그 이제 사업장에 가서 제가 이제 그 지금 보시는 삼각산이 보여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같이 점심까지 먹고 지금 오후에 이제 미라클 학원에 와서 이제 방송을 하는데요. 부동산을 이제 저도 이제 잡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방송에다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이제 하는데 그분이 이제 그 부동산을 갖다가 그분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는데요. 그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은행에다가 적금하고 은행에다가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저금하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를 만나서 2년 전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그런 아파트형 공장 기산업센터를 투자가 아니라 실입주를 하시려고 이제 분양을 받으셔가지고 본인 사무실로 이제 꾸며놓고 멋지게 이제 내부 인테리어도 해놓으시고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인도 이제 부동산 투자가 너무 늦은 시기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제가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했던 시기가 저는 이제 직업군인 생활을 11년을 했고요. 11년을 동안 해가지고 저는 전역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한 거죠.
부동산 투자를 그때 시작했던 건 내 집 마련을 하려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때도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다들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내 집을 갖다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내가 살고 있으면 되는데 굳이 내가 떨어져도 그만이고 올라주면 다행이고 그런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상가를 사더라도 상가가 내 샀을 때 가격보다 오르기를 바라는 거고 아파트를 샀을 때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데 이제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기분 좋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내 사업장이고 내가 장사를 할 수 있는 곳이고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팔아도 아니 안 팔아도 그만인 그런 내가 직접 내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떨어지든 오르든 그 문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 이 부동산 채널이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부동산 방송이 아니라 제가 부동산 쪽으로 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부동산 쪽으로 해서 전문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방송에다 이야기를 해드리고 또 신문 기사를 남들이 바라봤을 때 시선과 또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면서 또 이면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저는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방송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에 조금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의견 뭐 어떤 방송을 좀 희망한다라는 게 있으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요. 제가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앞으로 좋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스마일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오늘 그 위인 사장님께서 제가 카톡으로 하나 보내주셨는데 LH 토지주택공사에 그 보면 모델하우스 예전에 그 A3 향동 두산 그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철거를 하더라고요. 철거를 한다는 거는 분명히 이제 뭔가 그 땅이 이제 뭐 새로 다른 뭐 용도로 이제 뭐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시그널이 있어서 그걸 철거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소식도 끝으로 전해드리고요. 제가 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뭐 제 방송이 컨텐츠가 뭐 다른 부동산 채널에 비해서 뭐 그렇게 썩 높은 컨텐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좋은 그런 방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을 춤추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기분 좋게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많은 방송, 조금 더 즐겁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은 또 미라클 실용음악학원 원장님께서 협찬을 해주시는 거고요. 지금 제가 촬영하는 곳도 미라클 실용음악학원에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도 지금 미라클 원장님께서 이제 도와주시고 같이 협업하는 그런 방송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좀 눌러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미라클 원장님께서도 큰 힘이 돼서 더 좋은 방송 그리고 더 영상미가 더 넘치는 방송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감독님? 아, 네. 아무튼 추석 명절 내일 모레부터 시작되는데요. 감사스마일은 이번 추석 명절 때 못 내려갈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추석 명절 즐겁게 보낼 계획이고요. 끝으로 추석 명절 오고 가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고향 혹시라도 내려가시는 분들 계시면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십시오. 끝.